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를 다음 달 15일까지 갚기로 하면서 2천억여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심입니다. 올해 초 쌍용 C&E 동해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연탄 기부와 봉사활동이 많이 줄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힘든 구조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던 구조견 마루가 7년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를 12월 15일까지 갚기로 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강원도는 도와 시군의 공영개발을 위해 쓰던 지역개발기금에서 절반가량을 빌려다 쓸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기자회견.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앞당겨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채권 문제부터 빨리 해소하고자 예산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도의 재정이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 강원도가 곳간을 뒤져 찾은 돈은 지역개발기금, 자동차 등록과 공사계약 시 채권 발행 등으로 적립한 돈입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잔액은 2,600억 원. 빚의 절반인 1,050억 원을 여기서 끌어쓸 예정입니다. 1.1% 저리로 5년간 이자만 내다가 10년 동안 100억 원씩 갚는 조건입니다. 지방채 발행 금리가 5%가 넘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렇게 돈을 꾸는 것이 괜찮을까? 지역개발기금 조성 목적은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입니다. 상하수도와 도로건설, 재해복구 등을 위해 빌려줬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만 강원도와 시군에 1조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쓰는 것도 기금 용도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8조에 융자 대상 사업이 규정돼 있습니다. 6항에는 지역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대상입니다. 강원도는 이 항목을 근거로 댔습니다. 하지만 보증 빚을 갚는 것이 지역개발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결국은 하중도 관광개발을 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1,600억 원가량만 남게 됩니다.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에도 3천억 원을 넘게 융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해마다 3천억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그동안 빌려준 원금도 많이 회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증채무의 나머지 절반인 1,000억 원도 행정안전부의 교부세와 걷어들인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강원도의 예산 운영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해 초 쌍용 C&E 동해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원청업체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쌍용 C&E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쌍용 C&E 동해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6살 장모 씨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강원지청은 업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대표 등 관련자를 28번 조사한 결과 원청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원지청은 쌍용 C&E 대표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 C&E 측이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재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을 별도로 수사했던
동해경찰서도 지난 8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안전과 생명에는 선처가 없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쌍용 C&E를 강도 높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취지에 맞게 강력하게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 넘겼으면 하는. 한편 지난 7월 동해안에 정박된 쌍용 C&E 소속 시멘트 운반선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이 시멘트 부원료에 매몰돼 숨져 해당 사고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연탄 기부와 봉사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기름값이 많이 비싸진 데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 연탄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많이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3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조심스레 연탄을 나릅니다. 이들은 강릉 주문진의 한 업체 직원들로 직접 기부한 2,500장과 강릉 연탄은행이 보탠 1,700장을 더한 4,200장의 연탄을 주문진 지역 21개 가구에 200장씩 나눠줬습니다. 긴 골목 끝까지 가로지르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며 쌀쌀한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습니다. 땀도 이렇게 많이 나지만은 저희 땀을 한겨울에 독거노인의 분들이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냈으면 더 바람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렇게 제공된 연탄을 쌓아뒀다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씁니다. 일찍 안 피우잖아요. 늦게 피워요. 천천히. 아끼시려고? 예, 그렇죠. 그래야지 1년 일에 이어가지. 안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럼 또 살 수는 없는 애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매일 오후 2시 강릉 연탄은행은 1인당 연탄 4장씩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올해 89살 성순자 씨는 강릉 연탄은행에서 4장의 연탄을 받아 왕복 3km를 수레에 싣고 와 쌓아두는 게 일상입니다. 매일 4장씩 받아오지만 올겨울이 걱정입니다. 200장인가 주었거든. 200장 주고 또 어디서 100장 주고 300장 준 게 조금 사도 되더라고. 근데 올해는 안 주네. 멀어도 타야지 어떻게 해고서.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탄 기부도 봉사활동도 크게 줄었습니다. 강릉 연탄은행의 경우 올해는 연탄 기부량이 지난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1월, 단 12월 달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작년 대비 한 30% 정도는 기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과 올해는 특히 기름값 급등으로 연탄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기부는 오히려 크게 줄어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구조 현장에는 구조대원 대신 인명구조견이 투입됩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사건 사고 현장을 누비게 되는데요. 강원도를 든든하게 챙겨왔던 인명구조견 마루가 오늘 7년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명구조견 마루는 실종자를 찾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을 누빌 때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도 마루는 뒷걸음치지 않고 용감하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0월 속초 설악동에서 실종됐던 80대 치매 어르신을 찾아 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쓰러져 있고 비는 계속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루가 아니었다면은 그분은 그 자리에서 정말 밤새 비 맞고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구조가 돼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강원소방본부 소속으로 2015년 11월부터 7년 동안 179차례 출동해 6명의 생명을 구한 마루. 마루의 수색 능력은 구조대원 30명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구조견 경진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등 아직도 뛰어난 수색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올해 10살, 사람 나이로 60대가 되면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인명구조견 마루 은퇴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든든한 동료 마루를 떠나보내는 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생존자는 생존자 나름대로 가족에 돌려드려서 기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마루가 찾아주지 못했으면 그냥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곁으로 보내드려서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고생했어. 집에 가서 편하게 쉽시다 이제. 마루는 정든 양양항공대를 떠나 7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구조대원의 집에서 제2의 견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영 도의원은 고발장에서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면서 중도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레고랜드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 수익률도 3%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배임과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11월 최 전 지사 재임 당시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050억 원으로 확대한 것도 문제 삼으며 해당 사태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국회의원들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비 확보 대책 관담회에서 강원도는 춘천 속초,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속초 고성 고속도로 건설 등 7대 SOC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정선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조성 등 15개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국회 내에 국비 확보 현장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773억 원 늘어난 4조 1,4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4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교부금이 7,350억 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에 1,109억 원, 학교별 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 운영비를 2,415억 원 편성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의 86%가 파업을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저임금 체계 정상화, 복리후생비 동일 기준 적용, 집단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68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269명, 동해 120명, 속초 92명, 정선 72명, 삼청 66명, 태백 44명, 양양 25명, 고성 2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77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병상은 106개 중 62개를 사용해 가동률은 5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 일대 탐방로가 상당수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늦가을 탐방객들이 늘어난 데다 건조주의보까지 내리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도 내 주요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구간은 부분 통제하거나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영합니다. 통제 구간을 무단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산불 발생 원인인 흡연과 취사, 야영, 샛길 출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강릉 지역 요트 마리나 선주들이 강릉시의 강릉항 요트 계류장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강릉 마리나 선주협회는 강릉시를 방문해 요트 마리나 업체에서 올해 6월부터 강릉항 어항구역의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유지 보수에 소홀하고 계류비까지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해당 업체에서 계류비를 받는 부분은 동해해수청의 소관 업무고 자체적으로 이달 안에 해당 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고 어항 구역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항 마리나업체는 지난 8월 해경으로부터 마리나업 갱신 미등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어항구역 점용 사용 허가는 강릉시와 허가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오는 14일부터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내일자로 속초시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돼 오는 14일부터 희망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 국적 동포와 영주 체류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받고 속초시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이며 대상자는 12월 9일까지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령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다치게 한 5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4월 8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생수병 여러 개를 몸에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55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1.3%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38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가 발표한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3분기 매출액은 3,975억여 원으로 2분기에 비해선 27.6%, 지난해 동기 대비 71.3% 늘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